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백성희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인데요. 또 인터뷰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교수님. 네, 저도 반갑습니다.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1995년도에 9월에 한국교원대학교에 화학교육과 교수로 발령을 받았어요. 네.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교수가 되기가 좀 많이 어려웠고 성차별이 꽤 많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에 삼수를 했습니다. 제가 9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삼수 끝에 95년도에 교원대학교의 교수가 됐는데요. 네. 사실 무수히 많은 대학에 지원하고 떨어진 후에 물론 뭐 화학교육과를 많이 뽑지는 않으니까 네, 전 전공이 화학교육이거든요. 그러니까 화학과는 많아도 화학교육과가 많지 않아서 이제 또 실패를 많이 맛보다가 교원대학교의 교수가 95년도에 됐고요. 그리고서는 굉장히 지금 2022년도니까 진짜 오랜 시간 제가 27년 가까이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네, 그렇게 제가 긴 세월 또 화학교육과의 교수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는 좀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저는 한동안은 이제 화학교육만을 연구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나오고 또 화학교육만을 전통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다양한 한국교원대학교가 이제 지방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여성과학 기술인이 많지가 않습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교수를 뽑지 않는 분위기여서 제가 임용된 이후에 한동안은 또 교육부에서 여교수 TO를 따로 주고 여교수를 특별히 뽑으라고 해서 여러 과가 여교수를 뽑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약간 양성평등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그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성과학기술인 충북 회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과학과 기술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이제 지식만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성공하기가 어렵겠다. 그리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문학적 상상력을 덧붙이는 그런 융합교육연구소를 제가 또 만들고 연구소장을 벌써 한 7년째 하고 있고요. 또 연구재단,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금을 주는 곳인데 거기서 벌써 4년째 그 연구소 지원금을 받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, 뭐 정말 교육 정책서부터 인문, 사회, 또 예체능까지 여러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지금 재미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또 교육분과에서도 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죠. 맞습니다. 지금 대한의학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요. 우선 선생님 초중등 교사상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 화학교육분과도 이러한 순수 화학자들과 함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분야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학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교수님 그리고 지금 27년 동안 재직하셨으면 수많은 교사를 불러냈을 것 같은데 그 교사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또 초임 교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선생님들께 저희가 이제 기초교육을 아마 대학교는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한 기초교육을 하고 현장으로 보내드리면 선생님들이 결국은 초임이어서 경력 있는 선생님으로 성장할 적에는 주변의 경력 선생님들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성장이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역량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모지로 떨어져서 그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수업의 전문성이 이제 충분히 길러지지 못하고 이제 멈추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처음에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 학교의 환경이 그 선생님들을
아끼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뭐 교장 선생님서부터 주변에 뭐 부장 선생님들이 아껴주시면 또 훌륭하고 멋진 교사로 성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대학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학회에서 여러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는데 멘토링을 통해서 초임교사가 능력 있는 경력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교육청과의 시스템 구축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꼭 과학 영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과학 영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미래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당부의 얘기나 뭔가 조언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길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딱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제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어떤 제 분야를 헤쳐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의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걸 아이들이 물어봐서 내가 망신을 당할까 봐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.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걸 우리가 무지에 대한 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지를 무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이그노런스가 무지인데요. 모든 과학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탐구하지 자신이 아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. 근데 학교에서는 내가 무엇 아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얼마나 아는가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너무나 당황하고 또 그걸 감추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노력을 이제서부터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가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늘 아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모르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알아나가는 과정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. 정말. 지금 요즘 계속 미래교육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교육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어떤 관점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 교육을 또 예측하기도 하고 또 현재 교육을 바꿔야 되기 위해서 미래 교육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은 근대 사회에 만들어졌던 어떤 획일적이고 또 이제 어떤 표준화된 어떤 그 규준에 맞는 그러한 교육과정 틀에서 아이들을 이제 양성해내는 관점이었다면 그렇게 획일화된 평준화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미래 시대에는 AI나 로봇이나 컴퓨터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교육은 해야 되겠는데 그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뭐 결론은 창의성이겠죠.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이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에도 미래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성을 아이들한테 좀 길러줘야 되겠다고는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된 근대 교육이 유지되고 있을 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조금씩 학교에서도 좀 고정된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중심의 교육을 좀 더 확산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그러면 창의성이란 무엇일까? 그것도 담론이 그동안에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는 또 전임 회장님들, 대한화학회 회장님들이시면서 또 한 분의 경우에는 또 저기 과기정통부 또 장관님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한데 말씀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. 결국은 많은 실험을 과학에서 하고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길러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험은 그냥 어떤 장식용으로 좀 하고 또 위험하다는 이유로 자꾸 안 하고
그 다음에 동영상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대체하고 그러면서 지식 중심으로만 교육을 하면 절대 창의성은 길러지지 않는다.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.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창의성인데 어떤 현상을 누군가가 이러한 법칙이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 법칙이 절대적으로 지식이라고 외워버리는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거든요. 저는 그 캐번디시 연구소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영국의 캐번디시 연구소가 캐번디시라는 화학자가 근대에 수소 기체도 발견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는 연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사재, 자기 돈을 털어서 해야 됐는데 그 사람은 돈이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화학자 중에 캐번디시가 가장 부자이고 부자 중에 가장 화학을 잘하는 사람이 캐번디시이다. 그랬는데 캐번디시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하인도 직접 대면하지 않았대요. 그런데 그 돈을 연구에 모두 쏟아붓고 죽었을 때 캐번디시 연구소를 세웠어요. 그런데 그 캐번디시 연구소의 소장들이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잘 아는 톰슨, 러더퍼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톰슨이나 러더퍼드는 다 스승과 제자 관계였는데 노벨상을 줄줄이 수상했죠. 그런데 사실 스승의 노벨상을 뒤엎어야 제자의 노벨상이 다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좋은 스승은 내 지식이 옳으니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면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. 내 지식의 문제점이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뒤집어 엎을 줄 아는 도전 정신을 갖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톰슨은 그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러더퍼드를 또 새로운 같은 원자의 구조에서도 새로운 노벨상을 만들어냈고 그 분위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거를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래요. 명시적으로는 뭐 이러이러한 원자의 구조가 있어. 누가 이렇게 발견했어 라고 하지만 보호도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또 새로운 보호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덴마크로 조국으로 가서 또 코펜하겐 연구소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또 줄줄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명시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지식을 바라보는 암묵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. 이게 저는 어떤 그 미래 교육의 핵심이고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저는 관심이 있고요. 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식 중심의 어떤 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해보는, 도전해보는.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윈하고 클릭이 노벨상 DNA 구조로 탄 것도 캐번디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탔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연구소가 과연 어떻게 인재를 받아들이고 길러내는가, 그 학문을 토론하는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해서 우리가 미래 시대의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. 저는 선생님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시켜서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 인재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해주세요. 네, 저는 진짜 우리의 미래는 어린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들을 잘하고 못하는 걸로 서열화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의 아이들 그 자체로 너무 예쁘게 바라봐 주시고 또 정말 사랑한다면 얘네들이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도 예쁘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한 미래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